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중에 취득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2019년 12월 28일 날 새로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약간의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취득세에 대해서 영상을 한 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쪽에 있는 이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고정이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에서 3% 사이로 세분화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세대 3주택자가 추가적으로 1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무조건 2%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지만 개선이 됩니다. 6억 원에 가까울수록 1%대고요. 9억 원에 가까울수록 3%대의 취득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를 내는 것은 7.5억 원일 경우엔 2%의 취득세율이 되겠네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쓰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2%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에서 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언제? 2020년 1월 1일부로이죠. 4%의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세대여야 되고요. 3주택에서 추가적으로 4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가 4%로 중과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단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 적용되는 이 기준 시점은 어디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 전에 계약을 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그거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4%를 때리지 않겠다라는 기준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Q&A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질의 응답. 왜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만 세율을 바꾸는지. 현행 취득세의 문턱 효과는 6억 원과 9억 원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세분함이라고 나왔습니다.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는 1%의 세율이고요. 6억 원에서 100원만 더 높아져도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6억 1천만 원을 쓰더라도 뭐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6억으로 써서 취득세율을 줄이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세율을 세분화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세율 계산법이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울 텐데 요건 뭐 쉽죠. 뭐 핸드폰으로 취득세 계산 앱도 있고요. 그다음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취득세를 세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1세대 4주택에 관련된 Q&A입니다. 자, 1번은 지방세법 시행 일정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이 되는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 그때까지 계약서에 쓴 주택에 있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네요. 두 번째 Q&A, 1세대의 범위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띄었을 때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1세대라고 하고 있죠.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남편은 서울에 살고 와이프가 부산에 살더라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1세대로 간주를 하고요. 부모가 서울에 살고 미혼이고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산에 살더라도 1세대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면 같이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혼이고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면 같이 1세대로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미혼이고 30세 미만을 숙지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4번,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내가 배우자랑 같이 샀다. 그러면 배우자는 나랑 1주택으로 보고요. 내가 친구랑 공동 소유를 했다. 그러면 나 1주택, 친구 1주택으로 각각 계산한다는 사실. 자, 5번째,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방식은, 여기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가 취득세 적게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의미죠. 예를 들자면 2주택 소유 세대가 추가로 3개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은 세 번째 주택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주택은 네 번째, 5번째 주택으로 보아 세율 4%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주택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3개의 주택을 동시에 살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째, 정말 질문이 많았던 거죠.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7번은 제가 자료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번,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결론은 주택수에는 제외됩니다. 어차피 오피스텔 사면 취득세율은 4%입니다. 9번,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산정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기존의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수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분양권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는 때는 주택으로 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번,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상속 등 무상승계 취득은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속은 2.8%, 그 외 증여 포함은 3.5%라고 나와 있죠. 또한 신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축에 관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의 중과에 대해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법인도 적용이 되는지.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함.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세에 포함이 되고요. 법인은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고요. 법인은 취득세 중과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네요. 마지막으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불형평한 것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죠. 6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4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1%에서 4%로 무려 3% 세율 상승폭이 적용이 되고요.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3%에서 4%니까 1%의 세율 상승폭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형평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간 주택 유랑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한 거다. 이 이유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거다.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에 세일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그 원래 가격대로 사라. 그게 이제 불형평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